백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항목 건강.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들의 건강 지침서. 그러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고.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중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라. 장수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필수 건강상식. 오늘의 주제는 아니 통증, 지옥, 물집. 야, 뭐, 무시무시하다. 저거 누가 만성신경통. 이거는 오늘의 주제 같아, 오늘. 이 주제야. 오늘의 이게. 주제 같아.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면역력 같은 거 떨어지면 생기잖아. 나는 넷째 낳고 나서 여기에 좌골신경통이 왔었어. 정말 좌골신경통이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해서 걸었어야 됐어. 가엾어라. 이게 들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너무 아파갖고. 어떡해. 아프지 말아야 돼. 진짜 아프지 말아야 돼. 누가? 아래요. 우와! 우와! 이게 누구십니까? 주리주리 인주리. 다들 립스틱은 짙게 발랐나요? 짙게 바르고. 그 유명한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부른 임주리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감성 짙은 보이스. 41년차 명품 가수 임주리. 최근 트로트 가수에 도전한 아들과 함께 트로트 모자로 활동 중인 그녀. 트로트 가수 재하 엄마로 제2의 인생을 보내는 그녀가 장수고를 찾아온 이유는 태어나기를 조금 내가 그냥 좀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항상 그냥 골골골골. 어렸을 때는 입맛이 없는 거야. 어렸을 때? 그래서 얼굴이 항상 그냥 비실비실하고 더구나 편식도 심하고 불면증. 불면증? 학생이?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3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정도였어.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비실거려도 노래는 잘했던 거야.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알잖아. 처음에 나부터 좋은 곡이라는 게 다 알려졌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드라마에서 이제 흥얼거리시는 게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뒤집어지는 히트가 하는 거야. 모든 여자들이 그냥 립스틱 짙게 발랐어. 그래 이제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이제 뭐가 들어왔게? 돈도 많이 들어왔지. 돈이 들어오니까 또 이제 다른 생각을 한 거야. 바로 내 투자를. 진짜 안 해야 되는 거. 사기를 당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 자괴감, 죽고 싶은 마음들이 하니까 바로 이제 대상포진이 온 거야. 어디로? 어디에 왔어, 대상포니? 이쪽으로. 왼쪽 얼굴 쪽으로? 이쪽으로.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아침 방송, 생방송 출연하고 그때는 펑크를 낼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대상포진 그 위에다가 진물 여기다 막 이렇게 너무했다. 또 끝나고 바로 병원 가가지고 기절해가지고 통증이 어때? 그거는 뭐라고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 못할 고통. 도끼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일 거야. 그렇게 아파. 그러면은 그 면역력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야? 면역력이 완전히 제로였어. 완전 바닥이지, 바닥. 대성포진은 항상 재발할 수 있으니까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고 해서 장수고에 와서 면역력도 챙기고 다시는 대상포진 걸리지 않는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단다. 너무 잘했어. 환영해. 고마워. 90년대 최고의 가수 자리에 올랐던 그녀에게 찾아온 건강 악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면역력은 대상포진을 불러왔다는데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대상포진을 앓은 후 재발이 될까 항상 맘 졸인다는 그녀.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가 되면 찾아오는 면역질환 대상포진. 수포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통증의 왕.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면마비, 혈관 변증, 실명 등 최악의 합병증을 남길 수 있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대상포진.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고 대상포진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보자.
환절기가 워낙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면역력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우리 여동생들은 요즘 같은 환절기 때 꼭 챙긴다 하는 거 있으세요? 내 건강 비결.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아침에 안 하던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을 그래도 한 10분, 15분 해요. 저는 좀 따뜻한 차를 좀 마시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환절기가 기온차가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체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면역세포에도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다른 세포에도 줄 에너지가 많아요. 그런데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외부적으로 온도를 지켜야 되는 근육이나 피부나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몰려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면역세포에 갈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면역세포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틈을 타서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되거나 내 몸에 침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요즘 이제 백신, 예방접종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기전으로 내 몸에 면역력을 심어주는 걸까? 요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지금 보면 바이러스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표면에 이런 돌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 같은 거예요. 요 발들, 요 돌기들이. 이게 안테나구나. 예, 그래서 안테나. 더듬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이런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항체는 뭐냐면 이 돌기를 인식을 해서 여기에 딱 붙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바이러스도 세포로 침투를 못 하고요. 돌기가 이렇게 붙으면 신호를 받았잖아요. 면역세포들이 이제 와서 얘를 공격해서 없애줘요. 그게 이제 항체라는 건데 나중에 진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미리 생성된 항체가 총총총총총총 붙어서 얘네들을 무찔러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면역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정확하게 알았어요. 알겠어요. 대상포진도 역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환자가 급증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 대상포진 환자가 한 67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2019년도 74만 명. 확 늘었죠. 완전 늘었네.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만 명씩 늘고 있다라고 해요. 해마다. 계속. 왜 그럴까? 실제로 좀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과 같은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질환들을 앓고 있는 휴학생이 있다고 해서 우리 휴학생 사례를 먼저 보고 구체적인 얘기해 볼게요. 네.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이는 오늘의 휴학생. 왜? 배가 아파? 왜 가시다 말고 그러게. 어떻게 왜 그래? 주저앉아 나셨나? 왜?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던 길을 계속 멈춰섭니다. 아, 물건을 나르면서 가시는 게 힘드신가 봐요. 물건을 나르는데 힘겨워 보이는 그녀. 결국 바닥에 내려놓고 마는데요. 휴지제? 키친타올? 피스통을 또 치네. 그러게. 그녀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야, 이걸 몇 번을 갖다가 어머, 쉬면서 어떡해. 가네. 휴지를. 안녕하세요.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61세 김경자입니다. 무거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대상포진 난 배에 있는 쪽에 계속 닿으니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아, 거기 닿을 때마다. 그러면 왜 쓸려서. 어떻게 들고 가지 말지. 어쩌다가 대상포진에 걸리게 된 걸까요? 한 10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한 10kg 정도 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좀 다이어트 좀 하려고 아주 적게 먹고 운동도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가지고 또 땀도 많이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냥 양치를 하려고 했더니 입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때 이거 왜 그러지 이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그 신경에서 온 그 대상포진이고 배에 또 이렇게 수포가 생기더라고요. 대상포진이 남긴 선명한 고통의 자국. 저기 흉터가 있구나. 안면신경 쪽을 침범할 경우에는 안면마비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요? 아주 그냥 칼로 도려낼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아프고 그냥 콕콕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주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바늘에 그때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아픈 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면역력에 관계된 거는 계속 이렇게 재발하는 거예요. 이제 대상포진도 걸리지만 저는 뇌가 잘못됐는 줄 알고 제가 119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석증. 저분도 이석증 나도 이석증 걸리셨었네. 알았어. 나도 이석증 알았잖아. 저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아유 이럴도록 왜 뭐 하고 있었냐고. 처음에 대상포진에 왔을 때 그 치료를 그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예. 아, 이 시기가 중요하구나, 치료 시기가. 맞아. 안면마비도 치료 시기가 중요하고 대상포진도 중요하거든요.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이고 세상에 끈까지 떨어져가지고 아유 힘들다. 아유 힘들어. 아이고 세상에. 그냥 패대기 치지. 그럼 진짜. 아유, 몸이 아프면 배달을 저 시키지. 저거 2개 사느라고 진짜. 아이고 배도 아프고 뭘 입을까. 아유. 한참 동안 옷을 고르는 그녀. 옷을 한참 고르시네요. 다 사이즈가 작아서 안 맞은 거 아니야? 집에서나 또 외출할 때도 좀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저의 취미인데 진짜 패션업을 멋 많이 했네. 부리시고 다니셨네. 근데 그냥 짝 달라붙으니까 자꾸 여기에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입지 못하고 예쁜 거 이런 거는 또 면이 아니니까 통풍이 좀 덜 되더라고요. 가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못 입고 에이 그냥 이거나 입어야 되겠다. 재질도 중요해져요. 그래서 또. 대상포진이 나은 이후에도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아유 미치겠네 진짜. 어머. 어떡해. 저기 아프면서 가려우면서 근질근질하면서 기분 더럽다니까. 진짜 말도 못해. 긁다 보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떡하면 좋아. 대상포진을 앓은 뒤로 물이 병변에 닿을까봐 샤워도 제대로 못한다는 그녀. 이렇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샤워를 대신한다고 하는데요. 물수건으로 닦으시려고. 치료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후유증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후 신경통이라고 해서 실제로 뭐 10년 이상도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신경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버린 네, 거예요. 아예 그 신경에 손상 같은 게 오면서 신경 차단술을 하시기도 하고요. 너무 아프니까. 내지는 정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강한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병변이 있을 땐 이것만 없어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멀쩡한 피부인데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게 더 힘들죠. 야, 정말 미친다 이거. 샤워를 그냥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상처에 물이 자꾸 닿으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대충 닦고 있어요. 완벽주의 성격 탓에 모든 집안일을 일일이 신경 쓰고 있다는 그녀. 아우 싫어. 아우. 아, 세탁기에 닿아도 아픈데 아프고. 아픈 데는 더잘 진짜 뭐가 닿기만 하면 아프구나.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야. 도대체 자기가 먹은 컵은 좀 자기가 좀 대충 닦아서 좀 올려놓지. 아유 진짜 정말. 배가 또 닿았어. 아우, 어떡해. 야, 이거 운동도 못 하시고. 대상포진의 통증 때문에 집안일도 더디기만 합니다. 아유 진짜 정말 바빠 죽겠는데 왜 또 전화야. 아유. 여보세요? 왜? 아유 알았어. 다 짜증이야, 다. 저 아프니까. 아프면 알았어, 다 짜증이야. 아우. 아유 정말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대상포진이 걸리고 대상포진이 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예민해지다 보면은 면역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겠다. 악순환이야. 악순환이 되겠어. 그렇게 그녀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음식을 배달을 하셨나 봐요. 아우 맛있겠다. 그래도 먹어야지. 아파도 뭐야, 먹어야지. 잔뜩 이제. 제육 얘네는 안 먹어도 되는데 이것까지 반찬까지 주고 난리야. 아니, 진짜 필요한 채소는 안 주고. 야채를 먹어야지. 식생활은 좋지 않으신데. 그쵸. 딱 봐도.
채소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일 힘든 이런 단계에서는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먹고 이렇게 만족을 하고 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맵고 달고 짠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그녀. 조금은 걱정스러운데요. 어우 배불러. 어우 진짜 잘 먹었다. 와, 식성 좋으시다. 식성 좋으시네. 콜라, 어머, 안 되지. 저건 더 안 좋은 되는데. 지금 잠깐. 콜라는 뭐 사시사철 얼음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쭉 들이키죠. 그녀는 콜라 없는 일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데요. 아니, 근데 얼음 드시지, 콜라 드시지, 피자 드시지, 제육볶음 드시지, 맵고 짜고 달고 탄수.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 드신다거나 내지는 이런 콜라 같은 거 드시는 것들은 과하게 당을 만들게 되고 내 몸에 염증을 유발하니까 당연히 통증과 같은 증상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염증 유발. 그나마 뭐 육류는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제육볶음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면역력에 저런 적당량의 육류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야채를 저렇게 다 배제하시고 지나치게 육식 위주로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은 여러 가지 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두가 잠든 저녁. 뭐 하시려고요? 약 드시나 봐. 잠은 안 오고 그냥.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수면제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 그냥 수면제 먹고 몇 시간이라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겨우 이제 잠을 자면은 또 어떨 때 확 또 그 아픔이 또 이 고통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제 밤새 통증과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는 진짜 잠도 좀 잘 자고 면역성이 좀 좋아져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올까요? 그녀의 바람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진짜. 진짜 심각하다. 힘드시겠다. 영상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까 수면제 먹었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음식을 이제 균형이 있게 채소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피가 탁해지면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포진이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은 완전히 나중에 후유증이 더 크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대상포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대상포진은요. 337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짝짝짝. 응원할 때 박수 쳐야 돼요? 첫 번째 3. 네. 3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대상포진을 걸린다. 한 번 이상 대상포진을 걸린다. 어머. 3명 중에 세 명 명은? 중에 한 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비율 보면 맞아요. 그러네. 맞아, 그렇게 비율이 많네. 대상포진의 원인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예요. 수도. 우리 어렸을 때 수두 다들 한 번쯤은 알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때 막 물집 나고 가렵고 하다가 다 낫죠. 네. 내가 수두에 걸렸다가 다 나았을 때 내 몸에서 바이러스가 싹 사라진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머, 숨어 어머, 있다가 어머. 성인이 돼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때는 수두가 아니고 대상포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야, 그 수십 년을 쫙 참고 있는 거야. 야, 요게. 숨어서 수두 바이러스가.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50대 여성분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갱년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0대 여성이 전체 환자의 63%나 차지를 한다고 해요. 63%나 차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동생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 대상포진이 남의 병이 아니라 거의 내 병이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피곤하면요 코도 부르트고요 입도 부르트가지고 맨날 그렇죠. 입안에 물집이 생겨. 예. 대상포진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입가 쪽 구수염이나 구내염 같이 입가 쪽으로 수포가 1개, 2개 정도 올라오는 건 대상포진은 아니고요. 단순포진이라고 해요. 단순포진. 네, 어떻게 구별하시면 좋냐면 대상포진은 다발성 띠 모양으로 주로 생겨요. 네네네네. 맞아. 몸통에서 주로 띠 모양으로 생기는 이유가 그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해당하는 신경절 저렇게 돼. 범위로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낫지도 않아요. 네, 빨리.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아주 국소적으로 생겨요. 그러네요. 제가 아는 분은 대상포진 걸렸는데 물집이 안 생겼대요. 맞아요. 물집이 안 생기는 대상포진도 있어요? 대상포진 자체도요, 수포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고 통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아요. 통증 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 빨갛게 이렇게 개씩 생겨요. 올라오죠. 그래서 초기에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수포 여부가 진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삶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 삶은 당뇨병 환자는 3배 더 위험하다. 당뇨병 환자는 3배 더 위험하다. 당뇨병 환자가 당뇨가 워낙 환자분들의 발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하게 당뇨를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당뇨 전 단계예요. 혈당이 약간 올라가 있으신 네, 혈당이 상태네요. 올라가고. 근데 당뇨 왜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요? 당뇨 자체가 일단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대상포진이다 보니 연관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는요, 뇌졸중 발병률이 1.35배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35% 높은 거예요. 심근경색은 1.59배 높아요. 뇌졸중에 심근경색에 치매 발병은 무려 2.9배나 더 높거든요. 2.9배나 더 높거든요. 큰일이다. 게다가 이제 대상포진 환자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심장마비가 발병할 위험성도 최대는 59%까지 증가한다라는 통계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대상포진을 어떤 단일 질환으로 보시지 마시고 다른 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 마지막은 제일 중요해요. 골든타임 72시간. 72시간. 72시간에 7이에요? 네, 대상포진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웬일이야. 이게 뭐냐면 수포가 발생하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빨리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항바이러스제가 빨리 초기에 투약이 돼서 바이러스의 활동을 빨리 억제를 시켜야지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휴학생처럼. 내가 오늘 밤에 이걸 발견했잖아. 그 이틀은 아침 9시에 병원 그러니까 골든타임 안에 들어갔네. 사실은 대상포진 후유증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만성 신경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많이 오해하시는 게 대상포진이 통증의 왕이다라는 게 유병 기간 동안만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후에도 계속 그런 통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의 왕인 거예요. 우리 저기 주리 친구는 어느 정도 아팠는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 그 아파서 아파서 죽을 수도 아픈데 있겠구나. 기분 나쁘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얼굴에 막 가렵고. 그런 거. 보통 이제 통증이 좀 심하신 분들한테 얼마나 아프냐라고 물어보면 통증을 볼 때는 척도라는 걸로 환산을 해서 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하나도 안 아픈 게 0이고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통증이 10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로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통증 척도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깼을 때가 5점 정도가 나와요. 그때도 아픈데. 그리고 산통, 아이를 낳는 고통이 8점 정도예요. 8점.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8에서 10점 정도예요. 8에서 10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진짜 8에서 10 정도면 가장 인간이 느끼는 그 아픈 고통의 최고점이네, 최고점. 혜진아, 우리는 질 때 걸리지 말자. 자, 대상포진을 겪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게 내 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송곳에 찔리는 느낌. 이거로 그냥 이렇게 다 뚫려버리는 것 같은 통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해당하는 부위가 여기에 이렇게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통보다 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통증이 있냐면 그래 불에 타는 불로 지지는 거, 어떻게 화상. 지금? 그냥 이렇게 정말로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거 타 들어가. 내 몸이 특별하게 병변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고통스럽고 뜨겁고 찔리는 느낌이고 이런 거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게 시시때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방주사,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100% 이게 이제 다시는 안 걸리나요?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100% 예방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보통 60에서 많게는 70% 정도의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그냥 경미한 신경통으로 지나고 네, 후유증도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구나. 선생님, 근데 이 무서운 대상포진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결국은 면역력 관리가 답이 되겠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기본으로 위해서는. 돌아가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는 거니까. 저 이제 또 우리가 면역력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했으니까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특별활동 시간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특별활동에서 여러분의 면역력 지키는 방법 잘 배워보고 다음 수업으로 또 넘어갈게요. 아니 오늘 특별활동 시간에 뭔가 면역력을 업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하자, 어떤 선생님이 기대하자. 오실지 완전 기대돼. 완전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면역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진 한 장 같이 보실게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맨날 보는 그 세종대왕 아니야 또? 아니에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십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분은 조선시대 임금님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세요. 영조! 영조? 맞아요. 정답 영조입니다. 장수하셨어요? 네, 조선시대 이 왕들의 평균 수명이 약 47세여서 60세를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영조 임금님은 무려 83세에 승하셨다고 합니다. 83세에 승하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영조 임금님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었거든요. 그 비법 궁금합니다. 제가 영조 임금님의 특별한 면역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여동생들의 현재 면역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면역 상태 좀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알아요? 바로 혀예요. 네. 그래서 병원 가면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잖아. 지금 이 혀는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어요? 네. 어디? 어머, 그러네. 네. 왜? 갈라진 혀는 고령인 분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고령인 분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혀인데요. 이게 영양 부족일 때 많이 나타나고 면역력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면역력이 깨져 있어요? 네, 이게 계속 방치를 해두시면은 염증이 동반되고 나중에는 미각 상실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조기에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음식 잘 드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입안에. 수분 자주 섭취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 네. 그다음 고령이신 아니. 주리학 여고생이에요. 네. 다음 고령이신. 지금 이 혀에서도 역시 갈라짐이 좀 나타나 있는데 또 다른 증상이 보시면은 희게 이렇게 이끼가 껴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죠. 네, 이거는 양치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이게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일명 설태라고 하는데 이 설태가 있는 경우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침 분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소화기관이 잘 문제가 있거나 비타민이 결핍됐을 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동생분들 보니까 이 면역 증진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본격적으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영조의 건강 비법은 바로 쑥뜸이에요. 쑥뜸? 네, 쑥뜸 다들 아시죠? 이 영조는 한의원 마니아라고 할 정도로 탕약을 먹지 않는 해가 한 해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재위 52년간 무려 내의원 진찰을 7,284회. 그러니까 연평균 140회를 내의원 진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그냥 검진을 받은 거네. 그렇죠. 2, 3일에 한 번 정도요. 네, 첫 번째 면역력에 좋은 혈자리는 바로 대추혈입니다. 대추혈자리는 목 뒤에 가장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 뼈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자리가 바로 대추혈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쑥뜸을 갖다가 좀 이렇게 떠주면 좋아요? 네,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네, 이 대추혈은
한의학에서 외부와 기운이 통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기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거기를 주로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드라이기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핫팩으로 해주거나 쑥뜸을 떠주면은 머리 위아래로 기혈순환이 촉진되면서 체온도 올라가고 감기도 예방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 아시죠?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증진할 수 있다. 네네, 그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 관점에서도 이 대추혈자리는 면역력에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대추열. 네. 잠깐만 대봐봐. 따뜻하지? 대추열. 두 번째 영조의 건강관리 비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겁니다. 떡 아니야? 부선왕도고라는 떡이에요. 무슨 재료가 있는데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이 떡 안에는 맵쌀가루, 율무가루, 그리고 백봉령, 산사, 메가 등 9가지 약재랑 그리고 꿀이랑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만든 떡이에요. 왕실뿐만 아니라 사대부 자제분들이 그 과거 시험 공부할 때도 네네. 즐겨 먹었던 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이 복합적으로 한 9가지가 들어갔다니까 네. 단순히 떡이 아니라 보양 떡인 거죠. 네. 그렇지. 보약.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동생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녹용가루, 당귀가루, 그리고 오미자, 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요 4가지 재료가 면역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녹용은 그 안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당귀는 아시죠? 여자는 당귀, 오! 여자는 당귀죠. 와, 맞아요. 네. 여자분들의 그 혈액 질환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보충하는데 제일 좋은 약재 당귀 들어가 있고 이 오미자 안에는 시잔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시잔드린. 네, 폐기능 활성화에 좋아서 요즘에 막 장기침하거나 가래 나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더 좋습니다. 한절기라. 요즘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꿀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에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천연 영양제라고도 하죠. 제가 설명드린 약재를 이렇게 집에서 버무려서 반죽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예쁜 다과판에다가 넣으시고 드시면 되세요. 와, 냄새도 건강한 냄새네. 네, 건강한 냄새네. 꿀이 들어가서 달달하면서 오미자 향도 나고 맛도 나고 새콤달콤 아주 맛있다. 새콤달콤. 곧 있으면 추석인데 이걸 활용해서 송편을 만들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좋네. 네. 저는 오늘 10가지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배운 거 꼭 기억하시면서다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날, 오늘의 우등생을 만나러 간 것. 아우 상쾌하게 보인다 진짜. 아우 너무 좋지 색깔이. 아, 가을이다. 저 멀리 오늘의 우등생이 보이는데요. 저분 만세 부르고 계신 거지? 그런데 양팔을 벌리고 몸을 이리저리 흔드는 수상한 그녀. 오늘의 우등생이 맞는 걸까요? 저기 혹시 오늘 우등생 분이세요? 아, 네, 맞아요. 저예요.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다가 지금은 건강해진 65세 우등생 김기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쯤 되면서 갱년기로 몸이 자꾸 아파오고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아, 50대 중반에 갱년기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에 염증이 생겨서 그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발목에? 그냥 병원에 한 3개월을 입원해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졌나 봐요. 등짝이 계속 아파요. 그래갖고 병원을 갔는데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아.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 그냥 대상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우 세상에. 많이 아팠죠. 사람들이 대상포진이 오면 진짜 아프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아팠어요.
저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똑바로 눕지도 못하실 거고요. 대상포진을 말끔히 이겨내기까지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계속 만세를 부르고 계시네. 그러게. 아까부터 하고 있던 만세 동작이 우등생의 비법인 걸까요? 햇빛 샤워. 햇빛 샤워. 햇빛 샤워. 와, 좋다. 햇빛 샤워도 중요해. 하루에 10분 정도 햇볕을 쐬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0분 정도만 해도. 10분 정도 해야겠다. 너무 좋은 방법을 하고 계신 게 적당량의 햇빛을 받아야지 비타민 D가 잘 생성이 되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네네. 멜라토닌도 햇빛을 잘 받으면 그만큼 저녁에 잘 나오면서 나의 숙면을 유도해주게 되고 그게 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등생처럼 얼굴 정도는 잘 가려주고 몸을 통해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쐬도 충분히 그런 비타민 D의 효과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햇빛 샤워는 계속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마저 가벼운데요. 발걸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사뿐사뿐. 아니 우등생 어디 가시나요?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 더 산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뭘 들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 집을 뒤로 한 채 산을 오르기 시작한 그녀. 어머니 집에 가는 거 아니셨어요? 어디 가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아직 안 안 끝났대잖아. 끝났다. 그렇게 하염없이 산을 오르고 그녀를 따라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평상. 산을 오르니 선선한 바람이 더욱 잘 느껴집니다. 아, 바람을 느끼고 있어?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는 그녀. 근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풍력하는 거예요. 풍요. 아, 그래요? 풍력은 바람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풍력은 피부에 노폐물을 없애주고 산소를 받아들여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제가 햇빛 샤워를 할 때는 풍력도 같이 하고 있어요. 햇빛 샤워뿐 아니라 풍욕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 비법이었네요. 면역력 증진 시간이 지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충분한 수분 보충도 중요하겠죠. 또 뭐 그러셨네. 뭘 드시네 또? 드시네. 커피 커피는 너무 진한데, 커피 치고는? 포도주스? 대체 이 검은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궁금증을 뒤로 한 채 도착한 우등생의 집.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녀. 아, 물을 끓이시네. 뭘 끓이시네?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는 그녀. 비법 재료인 것 같은데요. 이거 생강. 대체 생강으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레몬. 레몬을. 생강 레몬 제일 좋은 건데. 나도야. 완성된 생강 레몬차를 들고 향한 곳은 여긴 화장실 아닌가요? 아니, 무슨 차를 화장실에서 드세요? 에? 좋으시네? 따뜻하게 끓인 물에 찬물을 섞어 미지근하게 만드는 그녀. 잘 조격을 하시나 보다. 아, 조격을 하시는구나. 생강으로도 저렇게 하는구나. 또다시 포착된 의문의 행동. 저건 뭐야? 소금. 물에 소금 넣고. 물에 소금을 넣고. 레몬. 어머. 소금 푼물에 레몬을 잔뜩 넣고 으깨기 시작하는 우등생.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모습인데요. 생강은 체온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어서 이렇게 생강으로 저격을 하면 우리 몸이 따뜻해져요. 레몬과 소금은 해독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생강으로 체온을 올리고 레몬과 소금으로 노폐물을 제거해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요? 어머, 너무 지혜롭다. 그치? 저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야.
족욕 자체도 혈관을 이완시키고 체온을 올려주니까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생강을 넣었잖아요. 네. 생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순환도 도와주고 안에 진저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까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레몬을 사용을 하셨는데 소금이랑. 레몬도 비타민 C가 풍부하잖아요. 네. 항바이러스나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워낙에 알려진 과일이기도 해서 면역 체계 자체를 좀 강화시켜주고 특히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등생처럼 이렇게 뭐 족욕이나 이렇게 씻는 데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레몬 생강차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그러게요. 네, 면역력 높이는 데 좋겠죠. 마시는 줄 알았어. 나도 마시는 줄 알았어. 저분은 피부에 양보하셨네요. 피부에 양보하면 더욱 효과가 좋은 생강레몬 족욕법입니다. 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엔 수건을 들고 등장한 우등생. 수건을 가지고 뭐 하시게요? 준비한 수건으로 몸을 천천히 닦기 시작하는데요. 물기를 닦는 거네. 아니 마른 마른 수건을 수건 아니에요? 건포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건포 마사지? 마사지?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문지르듯이 온몸을 쓸어주는 거예요. 아, 그게 좋구나. 그래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수건으로 손끝부터 목까지 천천히 닦아줍니다. 피부에 열감이 느껴질 정도의 세기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골고루 꼼꼼히 쓸어주는 게 포인트. 가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돌리고 마사지 해주세요. 수건만 있다면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우등생표 건포 마사지. 아니 저건 너무 그냥 편안하게 TV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겠네. 피부를 마찰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포 마사지라는 게 결국 저거 이제 마찰력을 이용해야 되니까 마른 수건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세게 문지르실 필요 없어요. 약간 마찰감만 느껴지게 슬슬슬슬 이렇게 쓸어주는 게 피부 자체의 저항력도 좀 길러줄 수가 있고 얘네들의 피부를 자극하면서 모세혈관들이 피부에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체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아, 여기 좋겠다. 갑자기 트로트 음악을 틀고 음악에 몸을 맡기고 본격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춤이라기보단 몸으로 박자를 맞추는 수준인데 달려보자 한 잔에. 어찌됐든 신나면 되는 거겠죠. 음악에 맞춰서 다리부터 배까지 온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우등생. 일단 신이 나니까 같이 따라해보죠. 그녀의 온몸 타작 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아, 이건 춤이 아니고 마사지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자극해주면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력도 높아져서 좋아요. 제가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도 듣고 춤도 추고 건강까지 챙기니까 너무 좋아요. 혈액순환이 되니까 좋겠다. 모세혈관 순환시키고 하는 데는 좋죠. 한바탕 온몸 마사지를 마치고 아, 배고프다. 드디어 우등생의 면역 강화 식단이 공개되는 순간 도대체 어떤 걸 드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아, 스파게티를 해 먹을 거예요. 스파게티? 근데 면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얘가 바로 면이에요. 애호박이 면이라고요? 저는 오늘 불 없는 요리를 할 거예요. 불 없는 요리? 저거를? 불 없는 애호박 스파게티 재료는 이렇습니다. 일단 애호박을 채칼로 길게 썰어주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줍니다. 양파, 마늘, 토마토도 적당한 크기로 손질한 뒤 한꺼번에 넣어 믹서기에 갈아주면 스파게티 소스 완성. 어머. 오. 알록달록 색깔도 예쁜 면역력 밥상 완성.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먹으니 더욱 맛있는 애호박 스파게티. 그런데 그녀는 언제부터 불 없는 요리를 하게 된 걸까요? 불을 사용하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조리해 먹는 걸 로푸드라고 해서 이렇게 로푸드로 그대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영양소가 파괴되지도 않고 그대로 흡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면역력 증진에도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연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 얘네들이 발암 성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기름 같은 거 이용해서 요리할 때 그런 영향도 받지 않으니까 좀 더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료를 잘 고르셔야 되는 게 익혀서 먹는 게 더 흡수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려가면서 로푸드를 적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후 베일에 쌓인 검은 물을 가지고 오는 우등생. 저게 뭐야? 아까 야외에서도 저기 우등생? 아까부터 드시던 이 물의 정체는 뭔가요? 아, 이거 녹용이에요. 녹용. 녹용은 기운을 채워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래서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제 몸에 온갖 병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면역력이 높으니까 병도 하나둘씩 다 사라지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우등생 비결 잘 보셨죠? 어때요? 건강 챙기면서 면역력을 또 이렇게 지킨다는 게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은 쉽게 풀어서 내가 너무 도움이 됐고요. 그 녹용이 또 그렇게 또 좋다는 것도 다시 또. 근데 녹용이 뭐예요? 녹용이 녹용하는데 들어보기는 모르겠어요. 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녹용은 새로 돋은 수컷 사슴의 뿔을 얘기를 해요. 새로 돋은 뿔, 수컷의 뿔. 자, 이 녹용이 사실 좋다는 이유가요. 이 안에 영양소들을 보면 아미노산이나 당이나 인지질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보양 재료로 우리가 꼽고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이 현대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 녹용이 몸의 기운을 북돋아서 재생력과 면역력을 강화하고 또 기운을 끌어올려서 힘이 나게 해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중국의 약학서는 이제 본초 강목이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보면 병 후의 원기 회복 또 폐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는 만큼 이전부터 기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약재로 사용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수사슴 뿔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숫사슴 같은 경우에는 좀 체온이 굉장히 따뜻해서요. 겨울에 눈이 이렇게 내려도 쌓이지 않고 다 녹는다라고 해요. 누구한테? 수사슴한테는? 수사슴 자체가 워낙에 체온이 뿔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물들은 뿔까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데 이 숫사슴은 뿔까지도 혈액순환이 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 숫사슴의 뿔을 녹용으로 명칭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 이제 들어보니까 생 녹용을 먹는 사람들이 있대. 진짜? 생녹용 같은 경우는 사슴뿔을 채취한 지 얼마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뿔까지도 숫사슴은 혈액순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취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녹용을 생녹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조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특별히 거치지가 않았으니까 국내에서 자란 사슴에서만 채취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직접 제가 이 사슴뿔 녹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머리 있는 쪽이고 제일 끝 쪽이에요. 이 위에서 한 3에서 5cm 빼고 아래 첫 번째 뿔까지를 우리가 상대라고 하고요. 두 번째 뿔까지를 중대 그리고 이제 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많아서 혈액을 좀 맑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 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뿔도 부위별로 영양이 달라.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뿔까지가 중대라고 했죠. 이 부분은 녹용의 혈관 세포가 많이 모인 곳이래요. 그래서 좀 강장 작용에 좀 도움이 더 된다라고 하고 요 아랫 부분 같은 경우가 하대인데 각종 미네랄과 칼슘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뼈 건강이나 자라나는 이제 어린이들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통째로 다 먹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녹용의 가장 꼭대기 3에서 5cm 부분은 분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골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끝 부분은 분골 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생장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라날 수 있는 그 우리 성장판 같은 생장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영양분이 가장 많고 세포의 활동도 가장 크고 활발해서 어떤 약효 성분 같은 게 가장 응축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녹용 전체로 봤을 때 전체 한 2.7%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는 아주 소량의 부위이기 때문에 가격도 이 부분이 가장 비싸요. 그 부분이 제일 비싸구나. 아니 이왕 먹는 거 용녀 어디 먹고 싶어? 분골. 분골. 나도 분걸. 젖보에 저만하게 자라려면 계속 자르고 해서 뼈는 또 자라요? 몇 년이나 걸리나요, 뼈는? 빨리 자라는 경우에는 사슴뿔은 하루에 한 3cm까지도 자랄 수가 정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자라면 다 자라서 저절로 떨어지게 되는데 사슴뿔이 생기고 60일 정도 됐을 때 60일. 네, 그때가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한 때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면역력 증진에도 녹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녹용 속에 있는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 갱글리오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요, 초유에도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체내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특히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서 이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주요 성분이에요. 면역력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뇌 기능을 좋게 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되는데요. 쥐를 대상으로 일부러 기억 손상을 유발을 한 후에 녹용 추출물을 투여를 하고 인지훈련을 시켜봤다고 해요. 장기 기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유 우리 배우들은 꼭 먹어야 되겠네. 기억력 활성화.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먹어줘야 좋겠다. 되겠네요. 괜찮네. 맛이 괜찮아. 혹시 섭취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일단은 생녹용을 만약에 드실 거라고 하면 네.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란 우리나라 국내산 제품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인 만큼 식약처에서 고시한 추출 가공식품인지도 좀 확인을 해서 네, 네. 안전한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권장량이 한 60에서 120ml 정도라고 해요. 네. 밀리리터 정도. 그래서 따뜻하게 권장량 정도 지켜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건강에 대해서 장수호에 와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갑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도 또 주리 학생 덕분에 무시무시한 질병인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배우고 네, 또 면역력 맞아요. 관리하는 법까지도 잘 배웠잖아요. 집에 가서도 꼭 복습하세요. 면역력은 업 시키고 감사합니다. 몸이 그냥 찌뿌둥하고 나는 또 으슬으슬해. 근데 저거 뭐지? 아니 왜 우리의 일상생활 아니야? 어떻게 주저하지 난 몰라. 팔에 잘 들려 나도. 갑자기 이렇게 걷다 그냥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25세 이후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감소가 고혈압 각종 질병의 도화선이래. 사망률이 9.5배 증가한대. 내가 해당이 제일 많은데. 감소증이 있던데. 양손으로 이렇게 물병을 드시고 그리고 발을 어깨 넓이로 좀 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팔을 돌리면서 무릎을 굽혀주시고 중앙으로 오면서 무릎을 펴주시고 다시 좌측으로 가면서 굽혀주시고 중앙으로 오면서 서주시고 전신 근육을 지금 다 사용하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A